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케이블 관련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블. 예, 음향을 하다 보면 케이블과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죠.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그 마이크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3.5 단자, 뭐 HDMI, 전기선, C타입, 데이터 케이블 여러 가지가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음향에서는 사실 케이블과 연결이 한마디로 어떤 장비에 어떤 장비를 연결할 때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슬롯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슬롯에 때 어떤 장비들 연결하는 것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 A 장비와 B 장비의 어쨌건 호환성을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제일 맞는 겁니다. 아, 이건 약간 다른 얘기 쓰는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뭐지? 저희 다른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 시설 장비들을 약간 철거하고 남은 것들 정리 중인데 그 엑셀러 케이블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거여서 이게 뭐지 하다가 처음 보는 글자가 있어 한참을 고민했어. 이게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분명히 그 단자는 XLR 단자인데 처음 보는 단자에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까봤거든요. 그때만 전기선을 전기선으로다가 XLR 단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어우, 하필 그게 옛날 그 저희 녹음실에 쓰던 케이블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예요. 그 케이블로도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그 제가 전설적으로만 그 전기선 가지고 XLR 케이블 만들었다는 거를 듣기만 들었는데 그거 실제로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일례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래요. 케이블은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계와 기계 연결을 하기 위한 신호 아니면 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배선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권장하는 규격이나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어더라도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지만 임피던스가 안 맞았을 때 효율성이 낮거나 아니면은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안 맞게 되면 그 화재나 아니면은 기기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향에서는 권장되는 그 임피던스에 맞는 아니면은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이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블이 아니라 XLR처럼 오디오 신호를 전송을 하기 위한 케이블이 있고 이 USB 케이블처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오른쪽에 AC 코드처럼 전기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까 킬대로 XE AC 코드를 선을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XLR 커넥터를 연결한다. 신호는 전송할 수가 있지만 그 뭐랄까 임피던스가 맞지 않고 차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의 음질 변화 및 아니면은 잡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신호가 전달하는 거는 가능하나 그 규정된 그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음질의 저하나 아니면 한마디로 성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이신 케이블, 삼신 케이블이 있는데 이신 케이블은 보통 악기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접지가 뭐냐 쉴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이거 쉴드가 없는 겁니다. 쉴드가 없다 하더라도 악기는 마이크 신호에 비해서는 좀 강한 소리다 보니까 그 그래서 강한 소리다 보니까 잡음 같은 거를 굳이 무시하는 거죠. 다만 이게 케이블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노이즈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길게 가기 어렵습니다. 마이크 케이블은 악기 케이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기 보시면 편조 쉴드가 있죠. 쉴드가 이제 편조 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사진 준비했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국산이랑 그 약간 고가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편조 실드가 국산은 까보면은 굉장히 지금 사진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준비는 했는데 여기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차폐율이 굉장히 흔히 차폐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차폐율이 낮아서 그 잡음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고가의 케이블 흔히 얘기하는 카나레가 95%라고 얘기를 하고 소모 같은 경우 99%까지 방송국에서는 옛날에 소모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99%까지 차단하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잡음 같은 거를 좀 더 잘 차단하는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제조하기도 엉성하게 만든 것들이 제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실제로 좀 싸고
촘촘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제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케이블의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재료를 쓰고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비싸다. 그래서 소모가 옛날에는 지금 가격 최근급 못 봤는데 소모가 까나리보다 조금 비쌀 거지만 계속 그나마 그 까나리 케이블이 그 모감이나 까나리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까나리를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튼튼한 것도 있고 까나리가 좋은 케이블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까나리 정도는 써야지 어느 정도 음질적인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음향이 됐건 다른 것들도 있건 그 가장 비싼 거랑 싼 거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써야지 그나마 그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단계가 있을 때 공연장에서 제 기준은 까나리예요. 다시 말해 까나리가 좋은 케이블이 아니라 까나리 이상 정도는 써야지 그 좋은 음질을 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막 100m에 막 4만 원짜리 마이크 케이블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보면 다 이제 싼 케이블 썼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이런 거 보면 가끔 느끼는 게 공연장에서는 최소한 그러니까 공연장 10년 있으면서 전혀 발생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교회나 아니면 조그만 공간에서는 자주 발생이 되고 막 단락이 되고 막 끊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 이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가장 어느 정도의 보장되지 않은 품질을 사용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건 그래서 2심선이 있고 3심선이 있는데 3심선은 그 실드선까지 포함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동축 케이블스는 이제 동축 선이 하나가 있다. 이것도 용도에 따라서 안테나나 그 영상용으로 쓰기도 하고 디스 케이블로 쓰는데 여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흔히 그 동축 케이블 그리고 이게 커넥터는 BNC 커넥터긴 한데 거의 동축에서 주로 쓰는 커넥터입니다.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케이블 가지고 쓰다 보면은 안테나 쓸 때도 쓸 수가 있고 영상 쓸 때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보면 아까 임피던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임피던스에 따라서 안테나에 맞는 임피던스가 있고 영상에 맞는 임피던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그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안테나 신호를 전송할 때 상황에서 괜찮아요. 여기 55인가 75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테나에서는 55음 쓰는 게 좋고 영상을 쓸 때는 75음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거 귀찮다 싶으면 딱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55음은 안테나 무선 마이크 안테나예요. 75음은 영상 관련된 신호 그리고 115음 이거는 이제 영상도 있지만 이제 아날로그 그러니까 음향에서도 쓰지만 115는 주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써요. 그 AS, EBO 이런 신호를 전송할 때 115짜리 마이크 케이블을 씁니다.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디지털 케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가끔 필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75음이었을 때, 55음이었을 때 뭐 케이블 그 종류에 따라서 뭐 허용되는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적어 놓은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그 BNC 커넥터 있지 않습니까? BNC 커넥터도 75음 커넥터가 있고 55음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케이블 보시게 되면 안정성을 이야기했을 때 75음 케이블에 75음 BNC 커넥터를 썼을 때랑 75음 케이블인데 55음 BNC를 썼을 때의 그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가끔 이 임피던스 관련돼서 약간 좀 그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정리나 이런 거 했을 때 BNC 커넥터 같은 경우도 그냥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가 있지만 제작할 때는 임피던스를 보고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임피던스 생각 안 하고 만들다 보면 내가 지금 왜냐면 BNC 커넥터 같은 경우는 그 포장지 말고는 이게 75음인지 55음인지를 정확하게 게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혼동하다 보면 잘못된 케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정리하지 않고 그냥 놨을 때는 그 옴수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테나용 케이블 가지고 그 영상 장비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제품 품질에 있어서
그 저하가 될 수가 있거나 갑자기 오류나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꼭 이렇게 말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라고 하시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정석을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 임피던스 관련돼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임피던스 자체만 봤을 때는 근데 한마디로 그런 거죠. 임피던스는 가용률이잖아요. 어, 요건 약간 좀 지나가는 약간 옆길로 해가지고 딴 얘기를 할게요. 임피던스 관련돼서 어떤 비유가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제 차가 제가 그 3년 전에 차를 새로 바꿀 일이 있었어요. 바꿀 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SUV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포티지가 있고 그 QM인가 그러니까 QM이 있고 스포티지가 있고 소렌토가 있었고 그 카니발이 있었어요. 그 뭐 펠리세이드도 있었죠. 여러 차들을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그 QM을 제가 그 제주도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렌트를 해서 써봤는데 그런 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사항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QM을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QM이랑 소렌토랑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QM이 싼데 근데 그 제주도에서 렌트를 해보니까 뭔가 계속 아쉬워요. 그러니까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아쉽다 보니까 구매에다가 QM 그래도 그 내비게이션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느린 거예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그러다가 이제 그 펠리세이드 친구 차가 있어서 타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저희 집 주차장에 넣기에는 사이즈가 좀 굉장히 빠듯한 거예요.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굉장히 빠듯해요. 뭐 카니발은 국민 아빠 차라고 하는데 카니발도 보니까 좋은데 주로 저는 이제 여행 같은 거는 다니긴 하지만 주로 출퇴근용으로 쓰는데 연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죠. 뭐 카니발이 한 6kg당 그러니까 리터당 6kg 나오나?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렌토를 결정하긴 했는데 물론 소렌토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지 크고 약간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 하이브리드를 사니까 결론적으로 연비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저는 조용한 차를 원했고 그 연료가 괜찮은 그러니까 그 연비가 괜찮은 걸 원했고 그리고 내가 저희 네 명이 타고 다니기 원하면서 짐차를 원했던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에게 맞는 임피던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카니발 좋죠. 누가 만약에 공짜로 그 카니발 하이림 요즘 제가 살짝 관심 있는 게 이제 하이리무진 4인승 이런 거 보면 야 굉장히 좋아요. 차도 가격이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좋죠. 4인승. 근데 카니발 타면은 기본적으로 소렌토에 타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지만 연비가 계속 나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로또나 이런 게 돼가지고 돈이 진짜 많다라고 하면은 카니발 타고 다닐 수가 있죠. 연비 무슨 상관이에요? 돈이 많은데 뭐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에 맞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괜찮겠다. 이 정도가 내 연비 가성비 좋겠다. 그런 걸 판단하는 것처럼 임피던스는 그런 거예요. 임피던스가 안 맞아도 작동은 되지만 효율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왜냐면 그 음향 장비도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과부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 좀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을 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게 만든 게 임피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피던스에 좀 말이 길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케이블과 커넥터의 임피던스는 맞추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케이블 중에서는 이제 단선과 연선이 있습니다. 보통 오디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축 케이블이 단선으로 주로 쓰고 마이크 신호 케이블은 연선을 쓰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전기 쪽인 거죠. 음향을 하면서 전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들 중에 음향 자격증 말고 따로 자격증을 딴다면 옛날에는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는 걸 추천했었고 요즘은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을 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단선과 연선, 단선은 그 단단한 구리선 하나로만 되어 있고 홀로 단자 쓰는데 연선은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닥을 꼬다 보니까 부드럽지만 여러 가닥이다 보니까 잘 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일 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선이 연선보다는 중간중간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높은 그 한마디 밀도 자체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전문 그 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기선 단선짜리 롤들을 갖고 작업을 하십니다. 뭐 이런 작업들을 전기 작업 하시는 걸 어떻게 볼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 써서 한 선 한 선을 가지고 전기 작업을 해요. 또 전기도 이제 가끔 보면은 약간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전기선 신호 계산하는 방법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공계적인 마인드로는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건 옛날에 그 전설로 옛날에 약간 밈이 한 10년 2011년이니까 거의 15년 전 밈인데 거의 멀티탭이 자꾸만 떨어진대요. 그래서 전기 콘센트에 보시게 되면 멀티탭으로 해서 연장해서 이게 그 불조심에서 가장 나오는 멀티탭 연장 해가지고 화재 나오기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마다 컴퓨터들이 다 꺼진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라는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도 저도 이 밈을 봤을 때가 이제 옛날에 옛날 굉장히 옛날인데 현재에도 가끔 가다 어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보다는 한 곳들이 가끔 있어요. 뭐 멀티탭 연결해서 막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도 있지만 전기 그 케이블 굵기에 따라서 이 케이블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수치로는 보시고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TV 같은 게 50에서 200W 정도의 전기를 써요. 요즘 LED 같은 경우 전기 효율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기도 하고 전구 같은 경우도 옛날 백열 전구라고 동그란 전구 같은 경우는 뭐 200W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LED 보시게 되면은 뭐 16W 쓰고 막 센 게 막 50W 쓰고 천장형 등이 50W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장판이나 이런 게 쓰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기랑 전자레인지란 말이죠. 컴퓨터는 한 200W 정도 되려나?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셔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여름 때만 되면은 가끔 가다가 그 교회 쪽이나 이런 데서 여름 쪽에만 되면 갑자기 전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나 보면은 그래서 혹시 그 에어컨 전기 커넥터랑 혹시 음향이랑 같이 붙어 있냐 그때 같은 거 쓴대요. 이거는 전기를 떠나서 그 에어컨 그 컴프레셔 도는 것 때문에 고주파 생겨가지고 노이즈 생기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과 음향기기는 분명히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전반 나중에 전기 얘기할 때 배전반에 대해서 얘기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시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정용 배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집 보면 보통 현관 옆에 배전반이 있어요. 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 합이 따로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옆에 뚜껑 같은 거 열면은 이렇게 배전함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숫자 보시게 되면 30, 20, 20, 20이 있는데 이거는 이쪽 집에서 쓸 수 있는 전체 허용 전기 암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암페어를 쓸 수가 있고 20암페어, 20암페어, 22암페어인데 자, 20이 4개니까 80이네. 간단하게 계산해서 80이니까 80 더하기 30해서 110을 쓸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은 메인이고 그걸 허용하는 게 그 20, 20 4개예요. 그러면은 80을 쓸 수 있고 30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게 아니라 이 집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기는 30암페어인 거예요. 그리고 각 분배별로 20암페어씩 있는데 20암페어, 20암페어, 20암페어 쓰면 안 됩니다. 10암페어씩 써도 안 돼요. 개당 그 안정적으로 5암페어 이상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이 오른쪽에 있는 4개 있지 않습니까? 4개를 총 털어가지고 30암페어를 넘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차단기 떨어질 때 메인이 떨어지는지 그 중간중간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간 옛날 집이고 요즘 집 같은 경우는 인덕션을 쓰다 보니까 주방용을 또 따로 나가고 에어컨 따로 나가고 세탁기용 따로 나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 20암페어라고 했을 때 그 약간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게 220 그 볼트를 쓰니까 그게 간단하게 20암페어 곱하기 220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4400W 한마디로 뭐냐면 이 차단기에 연결된 전기가 4400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정적으로는 400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4400까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은 콘센트에 4400이면은 헤어드라이기 4개는 쓸 수 있겠네요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콘센트 하나, 여러분 집에 전기 콘센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만 하더라도 이쪽에 전기 콘센트가 있고 이쪽에 전기 콘센트가 있고 천장 등도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중에 한 개는 전기 에어컨 쓸 거고 이 중에 하나는 천장 등 쓸 거고 그리고 두 개가 남아가지고 뭐 방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옆에 있는 벽 콘센트 쓸 거 아니에요. 주방에도 들어갈 거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가 다 집 구석구석 다 이어져 있단 말이죠.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전기를 쓰고 추가적으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 얘기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키면서 인덕션 키면서 헤어드라이기를 동시에 쓰면 차단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뭐 2kW씩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다른 것들 연결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콘센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랑 그 헤어드라이기를 동시에 쓰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가끔가다 공연장에 이게 갑자기 이거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저희 분장실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저희 헤어드라이기를 가능한 안 쓰도록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무용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무용하면서 헤어드라이기랑 이런 것들을 다 콘센트마다 꽂아가지고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 그냥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쪽 분장실 쪽 라인에 있는 것들이 다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차단기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런 건 경우들이 왜냐면은 헤어드라이기를 집에서는 보통 한 개만 쓰지만 공연할 때는 무용수들이 막 한 30명 되면은 동시에 막 대여섯 개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장실로 저희가 그 전기를 그렇게 세게 놓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이게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건 돌아가서 이런 곳일 때 주요 요점 뭐냐면 여기 밑에 그 얘기하려다가 약간 돌아가긴 하지만 밑에 들어가는 이 전기선은 단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선이 연선보다 굵고 약간 딱딱하지만 어쨌건 큰 전압에는 많이 쓴다. 근데 이제 음향에서는 단선보다는 여러 가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연선을 쓰는데 단선에 비해서는 그 허용되는 전압이 좀 낮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잘못하면 이제 그 뭐지 과전료가 나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게 이제 BNC 커넥터가 있고 요거는 주로 영상용에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국산과 제가 까나레를 비교했을 때 국산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국산 케이블이 여러 가지 인지도도 있지만 그 이런 그 쉴드 차폐성이 까나레에 비해서는 좀 촘촘하지가 않아요. 되게 느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조 단가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차폐성 한마디로 이제 옆에 있는 그 방해 한마디로 그 음향 신호의 고조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 신호를 방해하는 것들을 차폐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까나레도 기본적으로 95% 되기 때문에 좀 더 차폐성을 높이고 싶다. 뭐 전기가 많은 곳에 깔았는데 약간 잡음이 나. 까나레에 썼는데도 잡음이 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소모나 99% 차단되는 거 쓰거나 아니면 디지털 케이블을 쓰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건 국산과 그 약간 외산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차폐성이 높은 것과 낮은 거의 차이는 이 쉴드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단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까나레가 비싸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약간 좀 50짜리 케이블인데 간혹 이런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옛날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물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색깔이 같기 때문에 요거 약간 그렇긴 한데 그 스티레오 케이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 케이블은 그 50이지만 보통 30으로 해가지고 쓰기도 해 마이크 케이블 하는데 이거는 요즘은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그 30 케이블보다 50을 이렇게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30점 만들게 되면 이 심이 기본적으로 그 뭐지 트위스트처럼 꼬이잖아요. 케이블들이 트위스트처럼 꼬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해 전파를 받을 때 그게 그 뭐지 한쪽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꼬이다 보니까 그것들 뭐랄까 약간 좀 한번 방해 전파 받는 거를 덜 받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한 번 더 꼬우면서 좀 더 차폐 기능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 방식인데, 옛날에 이런 방식을 한때 좀 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쓴 적이 있긴 합니다. 대신 이제 케이블이 굵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안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요건 이제 멀티 케이블입니다. 똑같은 신호를 하는데 하나의 케이블보다 어찌됐건 멀티 케이블로 넣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좀 굵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얇아졌어요. 그래서 멀티 케이블로 쓰면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24채널짜리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케이블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요즘은 디지털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안 쓰긴 하지만 간혹 거리가 좀 짧으면서 좁은 공간은 디지털 아이오 박스를 사느니 멀티 케이블 쓰는 게 좀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널 수가 많지도 않은 경우는요. 어, 예, 요거는 이제 멀티 케이블을 멀티 케이블 전용 커넥터에 납땜하는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심이 되게 여러 개인데 멀티 케이블 그에 비해서는 심이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쉴드가 중간중간 합쳐져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네다섯 개당 그러니까 1, 2 되는데 쉴드는 어쨌건 공통 접지다 보니까 쉴드 같은 게 중간중간에 4개당 하나씩 배정이 되어 있어서 요거 약간 번호표가 있어요. 번호표가 있어서 1번은 마이크 1번에 1, 2번은 마이크 1번에 1, 2번. 그런 다음에 7번이 마이크 4개 중에서 쉴드는 다 7번 하나 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순서대로 연결하다가 쉴드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아픈 추억이냐고 말하냐면은 마이크 케이블을 납땜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이크 납땜을 다 한 다음에 커넥터 연결하려고 했는데 뒤에 꽁지 있잖아요. 꽁지를 안 끼웠을 때 안할 때가 있었어. 그럼 다시 납땜을 풀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24채널짜리 커넥터를 연결을 30분 동안 납땜을 해서 30분 동안 납땜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캡을 씌워야 되는데 캡이 이쪽에 테이블 위에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캡이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을까? 이 케이블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해서 한 3분 동안 멍하니 쳐다만 봤어요. 같이 작업한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아무 말 없이 한 다음에 되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어쩔 수 없죠. 그냥 여기 테이프 감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그래서 납땜한 걸 다 다시 풀고 다시 케이블 안쪽에 넣은 다음에 다시 납땜을 다시 다 하고 다시 이제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멀티 커넥터는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전설이 있었다. 개인적인, 저도 옛날에 이제 초보 때는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가끔 케이블 제작하게 되면 한 20번에 한 번 정도는 케이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케이블 중에 이제 SPDIF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 케이블인데 여기서 이제 주황색 케이블은 보통 코엑셜이라고 표현을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광단자긴 한데 옵티컬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딴 데는 에이다트라는 용어로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한마디로 이걸로 음향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 물론 영상 신호도 보내긴 음향 신호를 보내는데 케이블이 하나지만 주황색이요. 주황색 케이블이 하나지만 이건 디지털 신호를 종류가 틀려요. 가끔 가다가 해서 지금은 아날로그를 안 써 사실은 이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옛날 지금 저희 디지털 장비 중에 교보지로 나온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SPDIF 코엑셜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가지고 단순하게 아날로그 단자에 연결하면 소리가 안 됩니다. 이 신호로 연결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 코엑셜로 전달되는 2채널짜리 신호입니다. 옵티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단자도 채널을 보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광단자는 최대 8채널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요즘 디지털 콘솔 최근에 나온 어디냐, 아비드에서 나온 최근에 나온 장비에서도 이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 연결해가지고 디지털 콘솔 연결할 수가 있는데 채널이 1번부터 8번 8채널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X32도 있었나? 하여간
어떤 콘솔에도 제가 최근에 있는 걸 봤는데 어찌됐건 이 광단자를 이용해서 최대 기본적으로 8채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거예요. 그 RCA로 된 이 단자는 2채널, 광단자는 8채널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요거는 그 이게 소니랑 파나소닉 그러니까 SPDIF가 이게 D사 신호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뭐랄까 이게 서로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을 한마디로 서로 통합을 하기 위해 만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니 옛날에 소니랑 파나소닉이 약간 좀 대세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제품 간의 호환성을 하기 맞추기 위한 디지털 전송 방식이에요. 그래서 SPDIF, 소니랑 파나소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가정용에 써요. 그래서 디지털 전송 방식에 크게 AS, EBU 해가지고 그거는 약간 프로용으로 쓰고 SPDIF는 아날로그 장비를 쓰는데 옛날 TV에는 있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있긴 한데 옵티컬 방식이라는 이름 아니면 TV 뒤에 보면 SPDIF 아니면 디지털 출력이라는 명칭으로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TV 뒤를 보실 수가 있으면 지금 뒤에 보시면 이 단자는 거의 80% 확률로 있습니다. 요즘 TV에도. 그래서 요즘은 그 TV가 커지면서 이제 오디오가 작아져서 사운드 바를 따로 쓰지 않습니까? 사운드 바를 쓸 때 좀 더 고음질을 사운드 바로 옮기기 위해서 물론 HDMI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그 옵티컬 단자라는 옵션이 있어요. 나중에 TV 메뉴 보시게 되면 최신 TV의 경우에 옵티컬 출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광단자를 이용을 해서 TV에서 광단자를 뽑아가지고 사운드바에 꽂게 되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이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쓰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보통 좀 편하게 하려면 HDMI 쓰긴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음향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 보통 랜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케이블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좀 전문가로 쓰면은 광단자를 쓰기도 하는데 랜선은 가장 많이 쓰는 경우죠. 예. 흔히 RJ45라고 합니다. 랜선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이제 RJ 그 커넥터 단자가 RJ45 단자고요. 보통 그 케이블을 연결할 때 왼쪽 방식을 많이 써요. 오른쪽 방식을 쓰기도 했는데 이건 옛날에 컴퓨터랑 그 옛날 방식, 옛날에 컴퓨터랑 컴퓨터를 1대1로 연결할 때가 있어요. 랜선과 랜선 단자에서 그냥 크로스 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연결해서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많이 썼었죠. 스타크래프트 할 때 컴퓨터 2대 연결해가 서로 이제 그 싸울 때 그때 이제 옛날에는 공유기가 좀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썼던 방식이고 오른쪽에 연결하는 방식은 요즘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크로스형 케이블이랑 일반 케이블이랑 약간 구별해서 쓴 적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요즘에 거의 99%는 왼쪽 방식으로 케이블을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끔 특이한 경우에 크로스 그 케이블을 만들 때는 이 방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거의 희박하다.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이 아니지. 그냥 옛날에 한때 이제 그냥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한 20년 전에 쓰다가 요즘은 쓴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핀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뭐지 그 음향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그 방식이 있죠. 뭐 흰주, 주, 흰녹, 청, 파랑, 그러니까 흰파, 녹, 흰갈, 갈 해가지고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 순서가 바뀌어도 작동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서로의 약속인 거죠. 왜냐하면 한 단자가 끝에 망가졌을 때 딴 단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그 랜서를 아는 사람이 이 방식으로 했을 테니까 이 방식이 맞겠지라고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랜선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이걸 내 맘대로 해가지고 만들면은 물론 이제 그 여기에 꼬임과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겠지만 내 맘대로 해가지고 만들면 작동은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 수리나 이런 유지 보수를 했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약속대로 작업을 하자라는 건 이제 약속이고요. 이거 할 때 쓰는 그 멀티 툴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번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랜선 커넥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저는 돈이 들어도 요 커넥터를 관통형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랜선을 많이 찝어봤는데 예전 약간 좀 그 보편적인 방식은 랜선 이걸
그 만들어 보신 분 아세요? 랜선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찔러 넣은 다음에 압축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압축을 할 때 이게 케이블이 약간 꼬이거나 약간 좀 겹쳐질 때가 있어요. 잘못 꼬였을 때 잘못 누르게 되면은 그 케이블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잡아당기고 할 때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관통형을 쓰게 되면 관통한 다음에 이걸 압착하면서 이제 앞부분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블이 관통을 했기 때문에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배열이 됐는지가 눈안에 보이고 이게 관통된 다음에 자르다 보니까 일정하게 케이블이 박힌 상태로 잘려가지고 케이블이 안정잡기에 꽂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옛날에 그냥 압축 방식으로 랜선을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어도 불량률이 20%에서 30% 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썼어요. 근데 관통형을 제가 쓴 다음에 거의 100개에서 에러율이 1개 날까 말까예요. 그래서 관통형을 쓸 때 저는 굳이 테스트기를 안 할 정도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게 된다면 꼭 관통형을 쓰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자, 케이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UTP 케이블, FTP, STP, SFTP가 있고 SSTP가 있는데 보통 쓰는 게 밑에 건 빼고 UTP, FTP, STP 그 중에서도 요즘 UTP랑 STP를 쓰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차이는 그냥 케이블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TP나 FTP를 쓰게 되면 어쨌건 쉴드를 치기 때문에 뭐 FTP는 방막이기 때문에 그 설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STP는 이게 케이블 그러니까 쉴드 편조 쉴드를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쉴드가 더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일반 그 설치하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은 요즘 정리해서 UTP랑 STP를 많이 씁니다. UTP는 일반 가정용 집에 인터넷 할 때는 UTP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STP는 어쨌건 쉴드가 있어서 마이크 케이블 쉴드처럼 접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안정적으로는 STP가 좋죠. 근데 아무래도 만드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UTP에 비해서는 STP가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데 X32 같은 경우에 이제 그 IO 박스를 스테이지 박스 연결해 가지고는 그 AES 50 방식으로 해서 랜선과 랜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게 약간 보편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UTP 케이블로 연결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초창기에 저도 저희 공연장에 그때 시설 공사를 할 때 UTP 케이블을 거의 한 3,000m 정도 날렸어요. 곳곳에 이제 UTP 케이블을 깔아 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겠지 깔았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X32에서 가끔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거여서 디스 신호에서는 노이즈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노이즈가 발생되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되면 어쨌건 UTP에서는 노이즈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그 디스 콘솔 그 X30이나 이런 베링거 쪽을 사게 되면 뒤에 새 거 같은 경우는 뒤에 STP 올리라는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놔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디스 콘솔에서 그 랜선으로 작업을 할 때 그 무조건 STP를 사용하십시오. UTP를 사용하지 말고 STP를 사용해야지 안정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UTP를 했을 때 잡음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즘 그래서 음향 신호를 날릴 때 그 랜선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STP로 매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간단하게 가정용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어찌됐건 STP가 좋고 UTP보다는 STP가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잠깐 그게 있나? 제가 이 뒤에 이제 그 랜선 그 종류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조사에 따라서 퀄리티가 틀립니다. 똑같은 UTP 케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LS전자라고 좀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최소한 까나라엔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최소한 LS전자 랜 케이블을 쓰는 걸로 추천드려요. 그 정도는 돼야지 퀄리티가 보장이 돼요. 똑같은 캣6라 하더라도 LS전자 5E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도 들어보면 되게 그 타사의 되게 싸구려 케이블들은 굉장히 뭐랄까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주문할 때도 그 마이크는 까나라에 쓰는데 랜선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메이크 없는 거 쓰시게 되면 가끔 얘네들이 싸구려를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LS 전자 정도는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TP 할 때는 그 UTP랑 차이점 있는 게 여기 쉴드가 있어. 그 커넥터 보면 이 쉴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STP의 쉴드만 모아서 이 커넥터 연결해 같이 찝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잘못 찍으면 때문에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요거는 파워 오브 POE라는 게 있습니다. 음향을 하다 보면은 이게 POE 기능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POE가 뭐냐면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해서 인터넷 그 신호에 전기 신호를 같이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선이 아까 8가닥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혹 가다가 인터넷 8가닥인데 한두 가닥이 끊어져도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랜 케이블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2개랑 밑에 있는 거 2개. 그러니까 1, 2번이랑 36번인가요? 아니. 어쨌건 어찌됐건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는 케이블 4개가 전담을 하고 나머지 2개는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전기를 신어서 보낼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CCTV 같은 거 있으면 CCTV에 예전에는 CCTV에다가 전기선을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CCTV 같은 경우는 전기 이렇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 핸드폰 충전기도 5A 정도 쓰잖아요. 이 전기에다가 5A 정도는 이제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신호도 보내지만 여기다가 전기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CCTV 같은 경우에 전기선이 따로 필요 없이 이 랜선 하나만 꽂으면 작동이 편하기 때문에 전기선까지 이으려면은 전기선이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랜선 하나만 날리면 랜선에 데이터 신호랑 전기 신호를 같이 보내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런 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P16M 베링거에서 쓰는 퍼스널 믹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을 때는 그 신호를 줄 때 랜선을 꽂기도 하고 여기 전기선을 아더터를 쓰기도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인이 있고 스루가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왔던 게 있고 다시 나갈 수가 있어서 간혹 쓰실 때 P16M을 3대 4대 놨을 때 인으로 하나 들어왔다. 왜냐면 콘솔에서 하나가 쭉 와가지고 CD가 2대에다가 뭐 베이스 드럼 있는데 여기다 케이블 하나씩 다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선이 많아지잖아요. 뭐 10m 차이게 되면은 50m를 깔아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인으로 들어왔다가 스루로 연결해서 다음 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루로 해서 다음 거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하는 거는 3개 이상은 쓰지 않는 거 추천. 보통 2개까지만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기계이다 보니까 그 레이턴시 지연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신디로 왔다가 일렉으로 갔다가 베이스로 갔을 때 신디랑 베이스 간의 시간에 약간의 차이들이 생겨요. 이게 4개까지 가게 되면 그 딜레이가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차이인데 3번째, 4번째 갈수록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쓰는 게 그 P16D인가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왔다가 여기에 연결되면은 여기서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냐면 신호 하나만 어차피 동일한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뿌려주는 건 상관 분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16D에 들어갔다가 이 신호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왔다가 여기서 분배를 하게 되면 케이블이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P16D 같은 경우는 POE를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신호가 들어갔다가 여기도 이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데이터 신호에다가 전기를 같이 다 물려줘요. 그래서 P16D를 쓰게 되면 P16 M을 쓸 때 랜선만 꽂아도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써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어댑터를 따로 쓸 필요 없이 랜선만으로 작동이 되니까 굉장히 그 선 배선이 굉장히 깔끔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랜선에 POE 기능을 쓰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POE가 한마디로 랜선에 전기를 같이 물려서 내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 CCTV나 이런 간단한 작은 전자기기를 쓸 때 랜선이 필요할 때 POE 기능을 쓰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원래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구나. 이게 전기 관련된 건데 전기 같은 경우에 이건 보통 AC 저희가 이게 교류 전기 나중에 전기 얘기할 때 AC랑 DC 얘기했는데 교류 전기랑 직류 전기랑 차이가 있습니다. 교류 전기는 기본적으로 가정용에서 쓰는 전기고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전문가 기계 쓸 때는 DC 직류 전기를 쓰는데 요건 나중에 전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그 뭐지 전기 살짝 얘기했을 때 요거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거 여기 보시면 모델명이 EP8S가 있고 NS8SW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은 뒤에 보시면 전기 연결하는 게 그 맨 밑에 거는 그 220 코드가 있어 바로 벽에 꽂는 방식이 있고 그 그냥 8S는 이거 스위치 방식이거든요. 스위치 방식인데 전기 방식이 그 배전만 해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순차 전환기 할 때 가격만 보시고 이 뒤에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뒤늦게 이거 해가지고 막 그 AC 코드 막 제작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모델명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랜선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랑 연동하거나 하게 되면 그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큰 멀티 탭이에요. 순차 멀티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한 8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이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가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수리보다는 교체를 추천드려요. 이게 한 2, 3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멀티탭 바꾸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고장 나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게 고장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가 망가졌다 싶으면은 그냥 상황 봐가지고 이거는 그냥 교체하셔가지고 멀티탭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교체하셔서 쓰시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자, 스피커 케이블이죠. 이제 스피커 케이블도 종류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스피커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스피커도 보시게 되면 고음부가 있고 저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는 고음을 낼 때 약간 이렇게 고음을 내기도 하지만 저음을 낼 때는 목이 잠기기 시작하네 이제. 일부 저음을 낼 성대를 약간 움직여서 고음을 낼 수도 있고 저음을 낼 수 있지만 스피커는 아예 그냥 세팅이 고정되기 때문에 얘가 변화해가지고 고음을 내거나 저음을 내지는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스피커 보면은 위에 작은 게 있고 밑에 큰 게 있어서 위에는 고음, 밑에는 저음대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스피커 특징상에서 그 바이패스 방식이랑 패시브 방식인데 그냥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예요. 보통 이제 그 스피콘이라고 하죠. 스피콘을 보게 되면 여기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그냥 그 단선만 쓰는 경우 그냥 그 패시브 방식을 쓰는 경우에 보통의 이제 스피커에 연결할 때는 2선만 써가지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스피커 연결하는데 가끔 이거 말고 바이앰프 방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패시브 방식은 뭐냐면은 소리가 하나가 들어오면 이 스피커 자체에 프로세서가 있어서 그 풀 사운드 한마디로 21Hz에서 2만 Hz에 있는 주파수 대역대의 소리가 들어오면은 스피커에서 알아서 세팅된 값으로 고음과 저음을 나눠줍니다. 이거 뭐냐면 공장에서 만든 스피커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바이앰프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미리 앰프 그 DSP라는 그 사전의 장비를 통해 가지고 고음으로 저음으로 나갈 것을 미리 그 내가 맘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시선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케이블이 4심짜리가 필요합니다. 다 정리할게요. 2심짜리는 보통 쓰는 케이블이고 바이앰프로 갔을 때는 이미 앰프도 두 개예요. 그냥 일반 그 패시브는 앰프 한쪽에서만 나온다면은 바이앰프는 고음 쪽이랑 저음 쪽을 같이 써가지고 신호를 내보내 두 군데서 신호를 내보내가지고 고음이랑 저음이랑 따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 라면이라고 했을 때 위에는 그냥 그 뭐지? 그 슈퍼에서 파는 일반 라면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스프 그 농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으면 끝이에요. 밑에는 그냥 그 뭐냐 일본 라면집처럼 육수를 내 마음대로 고우고 고명이나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근데 커스터마이징한 라면인 거죠. 자 차이가 뭐냐면은 좋은 그 바이앰프 좋은 패시브 앰프는 스피커는 어쨌건 기본적으로 세팅을 잘해서 뭘 해도 기본 소리가 나요. 근데 바이앰프 방식은 뭐냐면은 엔지니어가 고음이랑 저음을 어떻게 낼지를 선택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픈 사람이 만지면 진짜 이도저도 안 된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려요. 한마디로 요리 못하는 사람이 요리하면은 진짜 간단한 요리도 이상한 개판이 되는 것처럼 바이앰프 방식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엔지니어가 만지지 않으면 고음과 저음을 잘못 설정하면 소리가 오히려 듣기 거북하게 날 수 있는 거죠. 대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면 이 공간에 맞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패시브 방식은 그냥 무난한 소리가 나온다면 바이앰프 방식은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못 만들면 오히려 그 기성품보다 못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2심짜리 케이블로 보통 쓰는데 바이앰프 방식으로는 4심을 써가지고 4심을 쓰기 때문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쓰는데, 자 여기서 약간 문제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일반 20만 들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들어가, 나중에 한번 까보시면 돼요. 까보시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연결되면 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들어가서 그 일반 그 패시브 방식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해도 전체 소리가 어쨌건 나가는데, 바이앰프 방식에서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를 쓴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퍼는 1일까요? 2일까요? 저음대 영역은 정답은 1입니다. 보통 이제 물론 받기도 어쨌건 스피커에서 보통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저음역대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고음역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약간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스피커 중에 3웨이 스피커가 있고 4웨이 스피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2웨이 스피커에 해당하는 건데, 뉴트윅 같은 경우는 2웨이 스피커까지는 가능한데 3웨이나 4웨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암페로 이런 데서 이제 6심짜리 커넥터들이 따로 있어요. 8심짜리 커넥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3웨이용 스피커는 커넥터도 다른 거 씁니다. 전용 커넥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6핀짜리로 되어 있네요. 저희는 옛날 80핀도 써본 적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그 3웨이 스피커부터는 전용 그 케이블을 따로 쓴다. 그래서 그 스피커 케이블도 저희 지금 회사에 8핀짜리 그 스피커 케이블이 있어요. 뭐 다른 데 옛날에 쓰던 건데 그럴 때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케이블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마이크 신호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신호부,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따른 케이블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